아엔 공주는 왕실 역사상 가장 우아한 원자폭탄이라고 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말 충격적으로 만드는 건 티아라 자체만이 아닙니다. 바로 카밀라가 왕실 가족 전체 앞에서 보인 반응이 앤 공주가 몇 달 동안 조용히 조사해왔던 모든 것을 사실상 확증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다이애나의 유산을 지우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그 유산을 기릴 자격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 모든 사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지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를 구독하셔서 이 소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웨올레의 계획은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소규모의 친밀한 행사였습니다. 2026년 5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 샬럿 공주의 1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소박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케이크 좀 줄게. 카메라 앞에서 모두 미소 지어. 하지만 앤 공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볼수록 이 행사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앤 공주는 특유의 단호한 태도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짙은 정장에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단정한 올림머리 유리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손에는 평범한 선물이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낡은 붉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금발 머리를 한 11살 샬럿 공주가 서 있었다. 누가 봐도 다이애나임을 알 수 있는 스펜서 가문의 특징적인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때 앤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외교적인 표현으로 누그러뜨리지도 않았다. 왕실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샬럿 공주에게 다이애나의 존칭을 수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샬럿이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연민 용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밀함이라는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벨벳 상자를 열어 티아라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티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티아라는 다이아에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작품으로 그녀가 가장 의미 있는 자선 활동 순방에서 착용했던 것입니다. 질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나 당시 사회적 낙인이 극심했던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기곤 했던 바로 그런 행사들이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다이아에나가 공적인 삶 동안 보여준 모든 것, 즉 따뜻함, 인도주의적 활동, 그리고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대중이 목격했던 말 못할 고통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바에는 그것을 샬롯의 손에 쥐어주며 다이애나의 유산이 가족 안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드문드문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놀라움에 찬 속삭임이 홀 전체에 퍼져나갔다. 케이트는 윌리엄의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침착한 미소를 유지하려 했고 눈에는 분명한 놀라움이 드러났다. 찰스 왕은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마치 고인이 된 전 부인을 기리는 이 자리에 감동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몹시 겁을 먹은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다. 카밀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가 일어선 충격으로 의자가 삐걱거릴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는데 감정이나 눈물 때문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이라고 묘사한 그 모습 때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숙한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날카롭고 예리해서 사람들이 움찔할 정도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안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소리치며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이 왕관은 이 젊은 세대의 누구의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바로 저 문장에서 카밀라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것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바로 뒤에 왜 저것은 이 세대의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카밀라는 도다해체 그 보세옥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이아나의 손녀가 할머니의 자선 활동과 관련된 보석을 받는다는 생각에 왜 그토록 격분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반대 의견과는 달리 그 반응의 강도는 너무 심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의례적인 문제, 즉 앤이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왕비와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짜증이나 냉담한 성명 발표 언론에 대한 소극적 공격적인 발언 정도였을 겁니다. 수백 명 앞에서 이성을 잃고 손가락질하며 떨면서 다이애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낼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소리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의례적인 반대가 아니라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앤의 반응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동도 하지 않은 듯 동요하지 않은 표정으로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카밀라를 응시했습니다. IBG 고리가 살짝 올라간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미한 미소라고 묘사했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가 전부예요. 저 미소는 방금 공개적인 공격을 받은 사람의 미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함정을 설치하고 목표물이 그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 사람의 미소입니다. 근처에 서 있던 윌리엄은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합니다. 그의 이모는 딸을 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유산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기관 전체에 보내고 있었고 가능한 한 가장 공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1살 소녀 샬롯은 어른들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서서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앤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속삭였습니다. 앤은 몸을 숙여 샬롯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이 충격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앤과 샬롯 사이에 오간 그 조용한 대화는 그날 그 홀에서 일어난 가장 진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식이었고 공개적인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진정으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대립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대립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즉 앤이 수개월 동안 조용히 진행해온 조사 그녀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녀의 행동 패턴입니다. 아엔 공주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족에게 왕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이 일을 준비해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한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앤 공주는 버킹엄 궁전의 개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랜 비서에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그리고 이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앤 공주는 조용히 궁궐의 옛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고 기록 보관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즉 다이애나의 유산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개인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다이애나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졌기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조사에서 밝혀낸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수년에 걸쳐 다이애나의 수많은 문서 개인 편지 그리고 중요한 기념품들이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윌리엄과 해리에게 쓴 편지, 병원 방문이나 빈곤 지역 방문 시 착용했던 보석, 개인 일기, 사적인 사진 등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 보관소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많은 파일들이 1998년, 2005년, 심지어 2012년까지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그 파일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송 기록도 설명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문서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록 보관소, 특히 꼼꼼하게 분류되고 관리되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자료가 분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라진 특정 품목들은 다이애나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자선 활동, 당시 착용했던 보석과 애인 일기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분류했을 법한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이아에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대중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물건들이다. 앤의 결론은 단호했다. 누군가 고의로 다이아에나의 영향력을 지우려 했다. 그녀를 왕실 역사 속 슬픈 한 장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연민과 용기의 상징이 아닌 그저 불행한 아내로만 남겨두려 했다. 앤은 창가에 서서 어두컴컴한 정원을 바라보며 다이애나와의 관계를 떠올렸다. 복잡한 관계였다. 둘은 절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존중했다. 다이애나는 지뢰 에이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진정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후 안내는 누군가가 그 불꽃을 완전히 꺼뜨리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안내는 특정인을 지목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조수에게 자신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것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적인 계획의 일이며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얼마 후 예식 때 입었던 정장을 그대로 입은 채 소란이 걱정스러운 듯 앤의 집 문 앞에 나타나 이 상황이 정말 합리적인지 물었다. 앤은 그를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말을 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다이애나의 아들이니만큼 카밀라 때문에 다이애나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다이애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샬롯 공주와 미래의 손주들은 왜곡된 이야기로만 할머니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가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이모에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이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앤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이애나의 장남이자 미래의 왕인 윌리엄은 이모의 말을 듣고도 반박할 수 없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지워왔다는 생각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족의 화합이나 공개적인 스캔들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앤의 의심은 실제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막연하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던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대상을 겨냥한 집중적인 조사로 이어졌고 그 조사는 예식 몇 달 전의 한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어 단순한 의심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사실로 이어진다. 런던 외곽의 한 조용한 집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앤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챙이 넓은 모자와 어두운 코트를 입고 혼자 도착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70대 후반으로 백발의 나이와 수십 년간 궁궐에서 일한 탓에 약간 구부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해링턴이었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집사로 10년 넘게 일해왔다. 앤이 자리에 앉자 그는 입을 열기 전에 주위를 꼼꼼히 둘러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기 전에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고 지금 하려는 말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는 지우개로 지워버린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왔다. 그는 1996년 다이애나가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후 그녀의 개인 문서와 기념품들이 체계적으로 회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애나가 아들들에게 쓴 손편지, 개인 일기, 자선 여행, 사진 국가 원수들이 준 선물 등 모든 것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라졌다. 로버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었다. 일련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나중에는 기록 보관소를 재정비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물건들은 가져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1997년 다이애나가 사망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다이애나와 가까이 일하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거나 모호한 구실로 조용히 사임하도록 강요당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간접적인 협박을 받았는데 목격한 것을 발설하면 경력과 명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로버트는 침묵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운 좋게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앤에게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앤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고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그녀는 노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로버트는 물리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세했으며 앤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수상한 점들과 일치했다. 그리고 로버트는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카밀라가 연루되었을 거라고 의심했다. 오직 카밀라만이 이런 짓을 저지를 동기가 있다고 믿었다. 말을 마치고 그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이애나는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업적이 날이 갈수록 지워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해요. 앤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만남은 전환점이 되었다. 앤은 이것이 한 개인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애나의 이미지와 왕실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년간의 조직적인 공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앤은 더욱 단호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과거 증인들에게 연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황을 바꾸려면 구체적이고 강력한 공공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샬롯을 위한 TR 행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손녀를 다이애나가 상징했던 가치에 살아있는 본보기로 대중에게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 결정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을 듣고 나니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이애나의 유산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앤이 자신의 주장을 준비하는 동안 카밀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식후 버킹엄 궁전 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다. 카밀라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앤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다. 카밀라는 개인 방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번뜩였다. 앤이 계속해서 파헤친다면 2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밀라의 대응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먼저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두 보좌관에게 최종 마무리 작업이라고 묘사되는 일을 지시했다. 이태월 만에 다이애나와 관련된 마지막 남은 기록들, 오래된 회의록 개인 사진들이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은밀하며 철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경고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아엔이 지업족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전 증인들은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은 평화롭게 은퇴했으니 예시를 들춰내지 말라고, 침묵이 건강과 가족에게 더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카밀라는 비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 전에 퇴사했고 2년 전에 사망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발언할 수 없는 고위 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조용히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드러나면 카밀라는 그 비서의 개인적인 실수일 뿐이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를 완료한 후 카밀라는 잠시 안심했다. 모든 흔적이 사라졌고 그 무엇도 자신을 다시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평정심을 되찾은 카밀라는 며칠 후 왕실 내부 회의에서 공개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앤 왕비를 질책하며 그녀의 행동이 극도로 경솔했고, 다이애나 왕비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은 왕실을 더욱 분열시킬 뿐이라며 왕실에는 단결이 필요하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왕비를 거치지 않고 샬럿 공주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발언은 신중하게 계산된 것으로 왕실의 단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앤 왕비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때 증거를 없애려 한다면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앴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카밀라는 자신의 반격이 오히려 앤 왕비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없앴다고 생각했던 증거가 여전히 가장 어두운 곳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카밀라의 반격에도 앤 왕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공격적인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영원한 침묵 속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1990년대에 다이애나와 직접 일했던 수많은 전직 직원들에게 연락하며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교회 카페, 한적한 공원,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결과가 실망스러웠다. 대부분은 기꺼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려 하지 않았다. 한나이든 전직 가정부는 한밤중에 서류 상자들이 옮겨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그저 가정부였을 뿐이라 감히 아무것도 간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사는 그들이 침묵을 지키면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며 자신은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는 모든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었다. 비록 구두 증언뿐이었지만 그것들은 다이애나의 유산을 지우려는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다는 그녀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조사나 부인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저녁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전직 기록 보관소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랭퍼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008년에 은퇴했고 70세쯤 되어 시리의 소박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앤이 집에 들어서자 그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을 2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웨어드는 아엔을 지하실의 작은 방으로 데려가 낡은 금고를 열고 방습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내는 수십 개의 원본 파일, 복사본 편지, 회수 회의록 가져간 기념품 목록, 그리고 철저한 폐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였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2005년 기록 보관소에서 일할 당시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재킷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녹음이 재생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차갑고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을 처리하세요. 다이아나와 관련된 모든 편지, 사진, 기념품들을 치워라. 대중에게 그녀를 떠올리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이건 상부의 명령이다. 다시는 그것들이 드러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카밀라의 목소리였다. 때는 2005년 그녀가 찰스와 결혼하여 정식으로 왕실 가족이 된 해였다. 앤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와 만족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에드워드는 누가 명령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상세한 증언을 추가로 제공했다. 앤이 이전에 만났던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다이애나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1년간의 공작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날 밤 에드워드의 집을 나설 때 앤은 서류 뭉치를 꼭 움켜쥐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나중에 비서에게 그때처럼 마음이 가벼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그녀는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 그 순간은 바로 샬럿 공주의 즉위식이었다. 앤은 카밀라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공개적인 대립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암시하는 모든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계획했다. 즉위식 3주 후 찰스는 핵심 구성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실에서 중요한 왕실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시작부터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앤 여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일어서서 왕실이 샬럿 공주에게 할머니가 지녔던 자비로운 정신의 계승자로서의 칭호와 역할을 인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카밀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앤이 문제를 일으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윌리엄이 개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캘러스는 진정을 촉구해야 했지만 모두가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찰스는 앤, 카밀라 그리고 몇몇 핵심 인물들과만 비공개 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바에는 두꺼운 서류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녹음된 음원을 재생했다. 20년 전 카밀라의 목소리가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걸 없애버려. 다이애나와 관련된 모든 편지, 사진, 기념품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 이건 명령이야. 카밀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그녀의 감정을 드러냈다. 찰스는 깊은 실망감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느끼며 모든 증거를 논리적이고 냉정하게 제시했다. 복사본 문서 자료, 검색 회의록 증인 명단, 여러 전직 직원들의 상세한 증언, 이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이아나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우려는 작업은 카밀라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수년간 진행되어 왔다. 아에는 이것이 비서의 소행이 아니며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곧바로 이어지는
명확한 지휘 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카밀라는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그녀는 오해였고 모두가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준비해둔 책임 전가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증거는 너무나 상세하고 명확했다. 그녀가 부인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카밀라가 해명하려 들고 변명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서나 녹음 파일을 제시할 때마다 찰스는 마침내 지쳤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카밀라에게 너무 지나쳤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워 모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카밀라는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녀가 2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두려움이 마침내 드러났다. 결과는 침묵 속에 전해졌다. 왕실은 큰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카밀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궁궐 동쪽 별관으로 옮겨 홀로 살아야 했고 모든 공식적인 왕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분간 그녀의 명성과 왕실 내에서의 지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앤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뒤덮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승리의 환호를 지르지 않았다. 안도가 애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다. 윌리엄은 숙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이 맞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치유를 위해 어둠에 맞서야 하고 다이애나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샬롯이 그 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진실은 유출이나 스캔들, 타블로이드의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와 신중하게 계획된 공개 행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샬롯을 통해 다이애나가 한때 밝혔던 불꽃은 마침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고 그 세대는 역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왕실 내부의 폭풍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았을지 모르지만 앤이 밝혀낸 사실의 여파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편안해서 묻지 못했던 질문을 용감하게 던진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앤은 몇 달 동안 증인을 추적하고 문서를 수집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녔던 한 여성을 지우려는 20년간의 공작을 밝혀내는 데 매달렸습니다. 그 왕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전 남편입니다.